오늘 우리는 증국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증국본은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한 청나라의 대신으로 청나라 입장에서는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농민 봉기를 억압한 망난이라 부르며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중국 전통 문화를 지켰다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청나라 시대부터 민국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평가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증국본이 어떻게 자기의 부족함을 열심히 노력하는 방식으로 감추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골 소년의 어려운 도전. 증국본은 젊은 시절 7번의 시도 끝에 겨우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증린서 역시 17번의 시도 끝에 겨우 합격했으니 그 가문의 노력과 끈기는 대단했습니다. 증국본이 6번째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 그의 글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시험관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개적으로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증국본은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아들조차도 그를 영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주로 암기에 의존하며 공부했는데, 이는 그가 글을 쓸 때 세부적인 부분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깨달은 후 그는 큰 관점과 전체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는 그의 성적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학자에서 관료로 증국본은 결국 1833년에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 1834년에는 곧바로 차순으로 장사해서 거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청나라 한림원에서 그의 경력은 순탄하게 진행되었지만, 그는 한림원에서 일하면서 전국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증국본은 자신을 더욱 엄격하게 단련하기로 결심하고 12가지 규칙을 세워 실천했습니다. 여기에는 경건한 태도, 조용히 앉아 명상하기, 일찍 일어나기,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기, 역사 공부, 신중한 말하기, 감정 다스리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한림원에서 대규모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빠른 승진을 경험했지만, 그는 청나라 관료 시스템의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증국본은 청나라의 타락한 관료제 속에서 점차 큰 야망을 잃어가며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고난과 혁신. 증국본은 결국 1852년에 다시 한번 관직을 내려놓고 향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태평천국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여러 지역에서 민병 조직을 결성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증국본은 이를 맡아 향군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청나라 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높은 급여를 제공하고 장군을 직접 선발하며 정치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증국본은 강력하고 결속력 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청나라 정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한인이 조직한 이 강력한 군대가 기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증국본의 전투 철학. 증국본의 전투 철학은 둔하고 우직하게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야망을 가지기보다는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신중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의 이러한 접근은 결국 안경을 점령하고 천경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공 이후의 태도. 천경을 정복한 후 청나라 정부는 증국본의 공로를 인정했지만 약속했던 왕의 칭호는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1등 후작에 봉해졌지만, 증국본은 자신의 군대를 해산하며 청나라 정부에 대한 충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청나라 정부가 그를 신뢰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업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증국본의 삶은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열정과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